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한국 3, 4분기 경제 성장률 26개국 중에 3위다. 아이고 자랑스럽겠네. 내년에 2.3% 등장도 전망도 등장했다. 노무라는 내년 전체 성장률 상해, 내일 하는 경제 전망 주목. 그렇죠. GDP죠. GDP 성장률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크라이나전 터진 후에 GDP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그 방식보다는 PPP가 좀 더 이제 대접을 좀 받는 분위기로 갑니다. 예, 그거는 뭐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계속되는 이 분위기를 갖다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근데 뭐 대부분은 다 GDP로만 계산하죠. 이거 잘 나왔다고 지금 연합지라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지호이 이름이 계속 밟히네. 한지호이 얘기하는데 애틀란타 패드에서 나오는 GDP 나우 데이터도 웃자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건데 GDP 데이터는 미국도 잘 나옵니다. 예, 미국도 여전히 잘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일단 뒤에 소개하도록 하고 73세까지 일해야 한다. 산다, 한다, 아마 웃자가 보기엔 이래야 한다라고 봅니다. OECD 1위 한국 노인 고용의 그늘 절반 이상의 생계비 때문 평균 연금이 66만원. 이게 누구 코에 붙이겠냐 이거를. 최저 생계비 134만원. 그러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냐고. 연금 이거 참 사기라니까 사기. 웃자가 계속 얘기하는 사기입니다 사기. 53세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10년. 소득 크레바스. 소득이 빵꾸 난 게 심하다 이 말이네. 일자리 정책 시급하다. 53세 퇴직. 53세? 우자가 53세가 후딱 넘었는데 뭐 이때 퇴직이 10년. 그냥 계산 이래 한다 이거지. 어이구 60세 이상 어르신. 우자가 내일 모레 60인데. 아이고 시간 잘 갑니다. 예, 연금 이거는 우자가 정말 지겹게 얘기 안 돼. 그냥 폰지입니다 폰지. 사기고요 사기. 건강보험은 뭐 사기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그것도 뭐 재정빵꾸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연금은 진짜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연금 이거는 완전 사기라는 거. 그리고 우자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자의 경우에는 죽기 전까지 힘이 닿는 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정신 건강에 억수는 안 좋습니다. 예, 우자가 보면은 주변에 뭐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자 어머니만 하더라도 한창 때 막 이래가지고 일하고 뭘 자꾸 바쁘게 살고 이럴 때는 정신병이 없지만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누워있고 이런다, 정신병이 옵니다. 예, 사람이 어쩌든 간에 햇빛도 보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이래야 되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좋습니다. 예, 그래 넘어가고요. 애플 삼성 제치고 14년 만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듯. 삼성이 이제 물량으로 파는 것도 이제 2등으로 내려앉았다 이 소리가 되네. 예, 판매량, 출하량 기준에서 19.4% 점유율을 1위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 아이폰 출하량은 10% 성장하고 삼성 갤럭시는 4.6% 성장에 그쳤다. 삼성은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삼성은 라인업이 아주 넓죠. 그리고 애플은 저 고급 기종이고 뭐 비싼 것만 팔고 앉아 있고 컴퓨터 한 대 값 나오는 거. 웃자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안 사고요. 삼성도 갤럭시도 비싼 거는 절대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뭐 전화만 받고 문자나 좀 받고 카톡이나 날라오고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웃자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사진 1년에 웃자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는 거 다 합쳐봤자 한 5번도 안 됩니다. 카메라 좋아봤자 아무 상관없고요. 뭐 웃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싼 게 장땡입니다. 웃자의 경우에는. 하여간에 애플 축하합니다. 예, 넘어가고요. 삼성 골치 아프네.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요게 ASF라고 줄여서 말하죠. 전국 위기 경보 심각하다. 올해 충남 첫 발생. 야, 돈쳐 뿌리고 환율 엉망진창인다가 지금 이제 돼지 열병까지 발생한다. 당진시 발생 농장 살처분. 아이고 많이 죽였겠네 또. 예, 이래 되네. 아이고 약 뿌리고. 어이 아들이네. 이거 지금 내년 인플레이션 참 걱정됩니다. 우자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걱정된다. 뭐 아까 한지훈이가 뭐 GDP 성장이 뭐 26개국 중에 뭐 3등이니 뭐니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저 돈 첩불해 가지고 돈값 떨구고 덕분에 환율 엉망진창이고, 지금 이런 거 계속해서 문제 터지고 이거 내년에 어쩌려고 그러는지. 내년에 뭐 있습니까? 지방선거 있지요.
경제를 갖다가 최소한 평타는 치지 않고 그 선거에서 이긴다.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그 관심 가는 쪽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인데 지금 보자. 한강호 씨가 좀 이 신선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렇지. 웃자가 보기에는 서울은 뭐 그냥 국힘이 가져갈 것 같다. 뭐 그렇게 봅니다. 다른 데는 뭐 경기도는 뭐 볼 거 없고 다른 데 어떻게 될는지 이제 관심 가겠지만 웃자가 보기에는 핵심 내년 저 지방선거에서 핵심은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못 가져가면 그냥 선거 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누가? 더불어가 옛날 거고요. 아쿠아일로 중일 갈등 중재. 트럼프 중국하고 일본 정상과 연쇄 통화 주목이다. 요거는 웃자가 이거 저 댓글 쓰신 분한테 댓글도 댓글도 했는데요. 요거 이거 저 중일 전쟁이 나기 중일 전쟁이라 중일 그 마찰 나기 전에 이미 트럼프하고 다카이치 간에 뭔가 이 이바고가 좀 됐다. 웃자게 쪽은 저거 그래 의심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뭐 중일 갈등 뭐 도화선된 대만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일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하고 어떠한 안보 조약을 맺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대만의 유사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자위대가 뭐 어쩌고 출동하니 많이 하는 다카이치의 말 자체가 원래 이게 근본 없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대만은 뭐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안 합니까? 그래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의 경우에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우크라이나 전의 경우에는 원래 우크라이나 안에서 내전이지요. 예, 내전입니다. 2014년부터 이 돈바스 쪽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소수민족을 해야겠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의 그 인종 청소가 시작되면서부터 2014년부터 그 쿠데타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과시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쿠데타 나가지고 뭐 유로 마이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고 이러는데 하여간에 쿠데타 한 겁니다. 쿠데타 해가지고 그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 그러니까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을 갖다가 그 죽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러시아까지 개입하게 된 게 그 우크라이나전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대만을 침공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봐서는 우크라이나 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대만이 우리 원래 그 조상 땅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지금 이미 수십 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 수십 년 동안 2차 대전까지도 안 가도 되겠네. 그 전까지 가야 되겠네. 그때 이미 이거 여기 이쪽에 대만 쪽은요 중국의 땅이라고 말하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지요. 그래서 진짜 침공이 됩니다. 이쪽이나 진짜 침공이 돼서 이를 벌이면 중국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실속 측면에서 봤을 때 대만권에 중국이 안 들어가는 거지 중국이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하여간 이거 우자가 답글에서 적었듯이 이거 일본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죠. 이게 상당히 큰 영향과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그 큰 이벤트였는데 이 중일 갈등 이거를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이 상당히 향후에 그 일본의 대규모 경기 부양 이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뭐 대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거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게 중일 갈등으로 완전히 덮어졌습니다. 그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게 또 너무 늘어지는데 야, 빨리 넘어가죠. 또 뒤에 또 떠들 게 많아가지고 뭐 일본 미국 데이터가 계속 나오니까 자 금덩이는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24시간 뭐 어제 해야지 뭐 마이너스 0.09% 미국장 끝날 때 가지고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131.46달러가 됐습니다. 뭐 예, 22평선 따라서 뭐 간다고 보면 되고요. 은덩이는 금덩이하고 달리 0.12% 상승해서 1온수에 51.40이 됐습니다. 예, 여기도 뭐 안정적으로 볼린저 밴드 해가지고 레인지 안에서 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 됩니다.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가 아이고 간만에 202평선을 찔렀습니다.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0.36% 하락해가지고 어제라 하긴가 그렇고 오늘 새벽에 가지고 미국장 끝날 때까지죠. 마이너스 0.36% 하락해가지고 99.812가 됐습니다. 드디어 100이 깨졌다. 100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 이게 됐습니다. 202평선 찔렀다가 마무리는 202평선 위에서 마무리를 했네요. 요거 웃다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AI 같은 거 자동으로 영상 만들어준 거 있으면 그래픽 작업만 안 하면 우짜가 뉴스 모음 말고도 하루에 한 별도로 본 콘텐츠로 하나씩은 더 만들 수 있는데 영상 영상 이 그래픽 작업 이거를 해야 돼서 지금 못 만드는데 이거 지금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지금 헤지 펀드들이 달러 숏을 잡고 있습니다. 예, 달러 숏을 잡고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시고요. 헤지 펀드들이 그 달러 숏 잡고 있어서 지금 달러가 뭐 폭락해서 뭐 어찌 될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자가 2011년부터 해가지고 끈 장기 트렌드 라인으로 봐도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넘어가고. 요거는 원화입니다. 원화가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69% 좋아져가지고 어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예, 하여간에 많이 떨어졌네요. 달러 인덱스는 0.36% 하락했는데 뭐 거의 한 두 배 정도 해가지고 0.69%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465.85원 됩니다. 우짜 이거 떨어지는 거 좋다고 합니다. 우짜 뭐 달러 들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현재 이거 원화가 값이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걸 봐서는 이걸로 봐서는 또 뭐 작업을 하지 않았나 조금 냄새가 나긴 나는데 예, 뭐 그럽니다. 뭐 하여간에 뭐 엔화 차트하고 비교해봐도 뭐 차트 모양은 비슷하니까 뭐 일단은 뭐 추정으로 생각하고 그래 넘어가죠. 예, 넘어가고 국민연금 투입되나 안 되나 한번 관심 있네. 예, 그리고 엔화는 보시면 0.58%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36% 하락하는 동안 0.58%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5.985엔이 됩니다. 여기는 보자 155엔 이제 넘어가는 건 기본빵이네. 이거 기본빵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저 꼬라지인데 이 엔화다. 여기도 참 골치 아프다. 뭐 이래 보면 됩니다. 다카이치가 인기가 언제까지 갈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자 넘어가가지고 여기 어제 후리 아이폴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도 업데이트가 안 됐죠. 어제 우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1시간 전에 보고 말씀드린 거라서 업데이트 됐으니까 해가지고 우짜가 따로 화살표를 또 꺼서 말씀드립니다. 후리 아이폴 쪽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군 제102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쪽에 102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102여단이 계속해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후리 아이폴 주변 방어선 여기서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컨테스트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허연 거 회색 이래 되는데 사실상 러시아군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철수해서 후리 아이폴 이 시 안에서 재정비 부대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태에 내 몰렸고요. 덕분에 러시아군 선봉부대가 이미 후리 아이폴 여기 시가 시내 안에 해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동쪽 지역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친 러시아 메이지만 여기도 보면 욕 먹을 걸 걱정했는지 요즘은 보면은 상당히 조심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상당히 조심한다.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게다가 기존에 봤던 지금 한 3년 넘게 봤던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보다 지금 요즘은 좀 진격 속도가 빠르니까 뭐 미처 못 따라간다. 뭐 그래 할 수도 있고. 뭐 하여간에 뭐 그런 변명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 됩니다. 하여간에 후리아이폴이 지금 위험하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후리아이폴이 뭐다? 이 지역에서 병참 허브 역할을 하던 거다. 근데 지금 이게 최전선이 됐다. 망했다. 예, 넘어가고요. 포크롭스크입니다. 포크롭스크도 우짜가 아무리 안전빵을 해도 지난주 주말에 이미 포크롭스크는 점령됐습니다. 러시아군에. 점령됐는데 이 친러시아 맵에서도 요 부분을 아직까지도 컨테스트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남겨놨어요. 여기를 남겨놨는데 이거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도. 예, 끝났는데도 지금 확정돼가지고 발표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건지 여기 여전히 이렇게 처리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크롭스크 쪽에서 러시아군은 어떻게 되고 있다. 여기 지금 다 점령 다 하고 끝났고요. 끝나가지고 지금 포크롭스크 북동쪽으로 이미 진군을 해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진격 중이다. 이게 됩니다. 지금 모양을 봐도 이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컨테스트 여기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포크롭스크 지나서 넘어가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지금 우리가 캡처를 안 했지만 로딘스케 이 위에 있죠. 요 위에 로딘스케도 곧 점령될 예정입니다. 미르노그라드는 천천히 갈려 나가고 있죠. 예, 천천히 뭐 엄청 뭐 빠르게 눈에 보인다 이건 아니지만 천천히 갈려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넘어가고. 예,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매우 가까워 일주일간 엄청난 진전 또 약 팔고 앉아있네. 예, 최종 타결 위해 위트코프는 푸틴, 드리스컬은 우크라이나 측 만나라 지시했다.
추수감사절. 이거 저 추수감사절에 팔아먹으려고 시진핑하고 뭐 전화하고 뭐 이래 했죠. 예, 그래 됩니다. 칠면조 사면식은 내가 네 안 먹는 데서 한다는 그 쇼고 바이든 자동 서명은 칠면조 사면 이게 이런 거 패스하고 진짜 짜증나네 뭐 이런 걸 갖다가 짜증나네 진짜. 예. 정전한 합의가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하게 말하겁니다. 주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팔고 있다. 김치국부터 팔고 있다. 발음 잘 안 되네. 나는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뭐 다 끝냈다고 말하고 앉아있냐? 뭐 다 끝냈다고 말하. 하여간 이거는 어쩌가 이미 말씀드렸죠. 유럽이 내놓은 24개 항 뭐 휴전함 뭐 그거 종전함 그거는 아예 구라고 무협지고 트럼프 내놓은 것도요 그냥 러시아 쪽에서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에 그대로 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 하여간 장사는 잘하다. 약은 주구장창 팔고 앉아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블룸버그 차기 미 연준 의장의 트럼프 경제 참 뭐 해시 유력하다. 예, 요거요. 요거는 웃자가 16부 이제. 요거 웃자가 해가지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왜 해시시 그 유력한지에 대해서 웃자가 내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후반에 웃자가 뭐 미국 대졸자 실업률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교육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걸 갖다가 말씀드릴 거라서 어차피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니까 이걸 말씀드릴 거라서 이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예약해 놓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미국의 공식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밀려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PPI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또 데이터도 나왔고요. 아주 뭐 전부 다 데이터들이 전부 다 안 좋습니다. 하여간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YOY 8월과 똑같이 9월에도 2.7% 그런 거죠. 2.7% 나왔고요. MOM 기준으로는 8월에 마이너스 0.1%인데 9월에 0.3%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PPI는 YOY 기준 8월에 2.9%인데 9월에 2.6%. 요거 오렌지색이죠? 예, 이 오렌지색 2.6%로 하락했습니다. 코어 PPI의 MOM 전월 대비 데이터는 8월에 마이너스 0.1%에서 9월에 0.1%로 살짝 상승했고요. 그리고 식품, 에너지, 무역을 뺀 PPI는 8월 YOY 기준 8월에 2.9%인데 9월에도 똑같이 2.9%가 나왔고요. MOM으로 하면 8월에 0.3%였는데 9월에 0.1%로 요거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자, 이어서 요거는 해가지고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해가지고 그 MOM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차트를 갖다가 했습니다.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는 YOY 기준 전월 대비해가지고 전년 대비해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8월에 5%인데 9월에 4.3%로 감소했고요. MOM 기준으로는 8월에 0.6%인데 9월에 0.2%로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제외 소매 판매는 MOM 전월 대비를 해서 8월에 0.6%인데 9월에 0.3%로 감소했고요. 가솔린 자동차 제외 소매 판매는 MOM 전월 대비해가지고 8월에 0.6%에서 9월에 0.1%로 이것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감소했죠. 예, 넘어가고요.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안 좋습니다. 소비 대목인데 미국 컨퍼런스 보드 11월 소비자 신뢰 7개월 만에 최저다. 전혀 좋지 않죠. 기대 지수는 10개월 연속 향후 경기 침체 시사. 노동시장 전망 부정적. 노동시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자가 오늘 대졸자 미국 대졸자 실업률 이것도 얘기할 건데 예, 88점 11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88.7 해가지고 기준점은 1985년을 잡고 전월 대비 마이너스 6.8포인트 하락했다. 안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나도 뭐 소매 판매 PPI 뭐 등등 이게 나오는데 PPI는 당연히 그 인플레이션이니까 떨어진 게 좋은데 이 소매 판매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고 이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보시면 10월에 95.5였는데 뚝 떨어지죠? 예, 95.5였는데 11월에 88.7로 해가지고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그거 95.5라고 했는데 요것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얼마에서? 원래 발표된 94.6에서 상향 조정돼서 95.5였습니다. 하여간에 11월에 88.7로 해가지고 떨어졌다 하락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떨어졌다 향후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건 ADP 해가지고 민간 부분 또 고용 변화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데이터가 안 좋습니다. 이것도 데이터가 안 좋은데 이것도 우자가 내일 또 얘기할게요. 이건 뭐 데이터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미처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하여간 ADP 리서치에 따르면 민간 부분 일자리, 미국의 민간 부분 일자리는 2025년 11월 8일까지 해가지고 지난 4주 동안 주당 평균, 주당 평균 해가지고 몇 개 일자리? 13,5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주당 매주마다 13,500개 일자리 줄었다. 엄청나게 준 겁니다, 이거. 이전 기간에는 평균 얼마씩 줄었다? 주당 2,500개씩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13,500개나 줄었다. 상당히 걱정해야 되는 이 소식입니다. 데이터가. 이거 지금 안 좋죠. 이거 소매 판매도 안 좋고,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도 안 좋게 나오고, 다 안 좋습니다. 특히 이 실업 부분, 일자리 부분의 경우는요, 거의 리세션하고 직결된다고 보면 되니까, 지금 데이터 나오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지금 그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를 갖다가 밀어놨다가 쏟아지는 것들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전혀 좋지 않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ADP 이것도 우자가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해시하고 ADP 이거는 우자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미국 대졸자 실업률 이것도 얘기해 드리니까. 자,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미국 대졸자 실업 관련해서 얘기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미국 대졸자 실업자 비율 증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카레지 에듀케이션 그냥 우리나라 치면 뭐 대졸자죠, 대졸자. 전체 노동력 중에서 해가지고 대졸자 해가지고 비율이 얼마 되겠냐? 39.4% 2025년 9월.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해가지고 25.3% 이래 됩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미국 전체 노동력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1월에 21.8% 여기죠. 21.8%에서 2025년 9월에 39.4%로 증가했고요. 전체 실업자 중 대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2월에 9.5%인데 2025년 9월에 25.3%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만 보면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이게 훨씬 더 높죠? 네, 실업률 이게 훨씬 더 높습니다. 증가율이. 전체 실업자 중 대졸자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2005년, 2010년 사이 2008년 여기 되죠. 2008 금융위기 이후 2배로 증가했는데 25세 이상, 미국에서 25세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 그러니까 대졸자죠. 대졸자 190만 명이 이 숫자를 갖다가 이 비율을 갖다가 숫자로 바꾸면 19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요즘 우리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 기업들은요 대졸자가 필요한 직책에서도 예전만큼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덕분에 일자리 경쟁은 극심해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무서운 점은 젊은 층이 말 그대로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등등 덕분에 사라지는 덕분에 젊은 층이 말 그대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실업률은 2025년 9월 기준 9.2%로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고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2.2% 상승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는 대졸자 취업 시장을 갖다가 뭐라 말합니까? 강력한 노동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왜? 젊은 대출자들이 해가지고 대출자란다. 젊은 대졸자들이 나와서 빨리빨리 일자리를 구하고 이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젊은 대졸자들이 그러니까 대학 실업 졸업한 사람들이 리세션 수준으로 지금 노동시장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이른바 화이트 칼라 취약계층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쪽에 왜 화이트 칼라 취약계층이라고 부르게 됐냐? 현재는 테크 그러니까 기술 컴퓨터 이쪽 업계뿐만 아니라 도처에서도 여러 기업에서도 지금 대졸자들을 갖다가 신규를 가지고 받지 않는다 이게 됩니다. 게다가 경력직 화이트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구하면서 신입사원들 자리가 쪼그라들고요. 덕분에 신규 졸업생들, 새로 졸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졸자 같은 고학력 근로자들은 리세션 같은 불황에 강해야 해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때 가장 오랫동안 버티고 또 가장 늦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력에게 대학 학위,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는 거 이거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필요가 없지요. 예, 그리고 우짜도 어차피 회사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다 경험해보고 했습니다만 학교 졸업해봤자 회사 들어가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덕분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대졸자들이 천국인데 교육비만 상승하고요. 학위의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러졌다는 지적, 즉 학력 인플레이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말은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되지요. 이런 가운데 경제 사이클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면 대졸자 천국인 한국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든지 간에 미국 노동시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냉각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대졸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덕분에 이거 일할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 지출은 감소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제한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제한되면 임금 상승을 갖다가 해달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은 정체되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미국의 실업 데이터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경기 사이클에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갖다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ADP 우자가 조금 전에 민간 부분 일자리 줄어든 것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어디 지금 단계에 있는지를 갖다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요것들 얘기를 좀 우자가 좀 하려고 하는데 교육 시스템의 보상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원인을 갖다 좀 찾아보면 이래 됩니다. SAT라고 아시죠? SAT가 뭡니까? 지금 미국에 가지고 학업평가 시험이라고 있죠. 뭐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거고. SAT 점수와 고등학교 졸업률, 요겁니다. 고등학교 졸업률. SAT 점수가 평균 SAT 점수는 내려가죠? 예,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률은 올라가죠? 예, 쭉 이래가지고 서로 상반된 정반대로 움직이는 차트가 이거 이코노미스트의 우자가 차트로 알고 있는데 이겁니다. 보시면 뭐 2025년 건 안 나와도 어차피 트렌드는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면 되니까 이 반대로 정반대로 움직이는 차트를 통해서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70% 초반에서 뭐 이래 가지고 70% 초반이죠. 예, 이렇습니다. 70% 초반에서 85% 해가지고 여기까지 꾸준히 85% 넘어지는 수준까지 꾸준히 상승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데 반해서 평균 SAT 학업평가 시험 점수는 요래 해가지고 뚝 떨어지죠. 1970년대 초반 해가지고 1100점이었는데 1100점을 넘어갔는데 2023년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1000점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해도 쭉 떨어지죠. 예, 쭉 떨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분명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졸업생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 학업 기준에 따른 학업 성취도는 약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이가지고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졸업생 비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생 증가와 함께 시험 성적이 하락 안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졸업생 증가와 함께 시험 성적이 하락한다는 것은 졸업장이 정확히 뭘 측정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의문이 들게 궁금증이 들게 만듭니다. 원인하고 이유를 갖다가 간단하게 우자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1970년대하고 80년대 이때에는 고등학교 중퇴가 많았고요. 미국에서 우자도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자퇴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워낙 인구도 많았고 애들도 많고 이랬으니까요. 우짜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요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래가지고 반을 2개씩 돌리고 그랬습니다. 하여간에 이거 1970년대 80년대는 중퇴가 훨씬 더 흔했고요. 지금보다 SAT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훨씬 작았다. 이게 됩니다. 하지만 졸업률이 상승하고 대학 진학이 당연히 필요한 다음 단계로 인식되면서 더 다양한 학생들이 시험 대상에 포함되고 시험을 치러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표본을 확대할 때마다 전체 시스템이 의미 있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평균값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리 걸러지는 필터 과정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요인으로는 구조적 압력이 있는데 요즘 학교들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수학 실력, 비판적 사고력이 아닌 졸업률로 평가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대학 합격률, 진학률로 평가되죠. 이런 역학관계는 성적 인플레이션, 편법을 통한 학점 회복, 조국이 생각나네. 더 쉬운 수업,
기준 즉 평가에 대한 압박 완화를 초래하고 덕분에 실제 학습 성취를 갖다가 학습 성취도를 높이지 않고도 졸업률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차트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의 장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스마트폰, 집중력 저하, 깊이 있는 읽기 및 독서 감소, 독서 능력 감소 뭐 이게 되겠죠. 그리고 가정 내 뭐 스트레스 증가, 뭐 부모 간에 뭐 이혼하고 뭐 등등 이런 거, 그리고 시험 선택제 입학의 증가 등 오늘날 학습 환경이 여러 가지로 더해지면서 안 좋은 게 더해지면서 고등학교 졸업은 쉬워졌지만 까다로운 표준화 시험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수능 시험 같은 거 까다로운 표준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요약하면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도 자격 증명, 즉 졸업장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이 차트는 아이들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에서 이 졸업장을 갖다가 보상해주는 방식이 어떻게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갖다가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에타넌트 패드의 GDP 나옵니다. 제가 초반에 연합지라시 보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타넌트 패드의 GDP 나우 모델의 최신 데이터는 2025년 3, 4분기. 요거는 지금 예측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가지고 나올 거다. 왜냐하면 3, 4분기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이 3, 4분기 실질 GDP를 갖다가 이전 예상치 4.2%인데 4%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블루칩 컨센서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각종 예상의 평균치지요. 예, 요거보다는 이 범위 레인지를 갖다가 크게 아직까지는 벗어나서 위에 있다, 웃돌고 있다,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지고 요번에 가지고 또 말씀드릴게. 3,500이란다. 3,950억 달러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FDIC 미 예금보험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때 매입한 만기 보유 증권, 요 보면 헬트, 시큐리티, 시큐리티 되죠. 이게 만기 보유 증권이죠. 그리고 이거 available for sale,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죠. 요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뭡니까? 미실현 손실이죠. 미실현 손실이 3,950억 달러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패드가 뭔 짓을 했습니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죠. 이때 채권 가격이 폭락한 바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채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짜리 그 금리, 뭐 수익률, 뭐 이자를 주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5%라면 이 공개 시장 오픈 마켓에서 2%짜리 기존에 들고 있던 2%짜리 채권의 투자 가치는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서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예, 그냥 똥값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완전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경우, 개인의 경우는 이게 손실로 확정이 되는데 은행들의 경우 어떤 이 트릭을 쓰고 있다? 만기 때까지 해가지고 해당 채권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 즉 가상의 손실로 잡을 수 있고요. 은행들에서 이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이런 데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눈가림을 했을 때 상황이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금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뱅크런이죠, 뱅크런, 또는 대출이 부도나기 시작하는 순간 은행은 이 미실현 손실을 갖다가 손실로 확정하고 곧장 유동성 위기가 초래됩니다. 예,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뭡니까? 2023년 지역은행 위기죠. 이거 미국에서는 뭐 2023 뱅킹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데 2023년 지역은행 파산이 대표적입니다. 시그니처, 시리콘밸리,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해가지고 다 자빠졌죠. 이 3,950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은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켜서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창출할 유연성을 잃고 손실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자산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야 되고요. 이는 특히 무보험 기업 예금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은행들, 예, 여기 지역은행들, 이 지역은행들, 미국에서 지역은행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들을 갖다가 지역은행들, 뭐 소규모 은행, 뭐 중소은행, 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신용도 하락이나 자산 부실화로 인해 많은 예금자들이 극도로 불안해질 경우, 바꿔서 말씀드리면 자금을 인출,
뱅크런 할 가능성이 폭발하고, 이거 다 뱅크런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역은행들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르면, 지금보다 더 오르면 미실현 손실은 다시 커지고요. 참고로 2024년 말에 해가지고 이 미실현 손실액이 얼마였다? 7,500억으로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만사 오케이죠. 예, 금리가 하락하면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아직까지는 신뢰를 흔들 만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3,9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갖다가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은행들에게 있어서는 리세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와 대출 증가가 필요하고요.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 이른바 잘 안 죽는다 뭐 해가지고 대마불사 은행이라 불리죠. 이들 은행들은 규모가 더 크고 자본력이 더 좋기 때문에 위기 상황, 리세션 같은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하지만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1월 2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